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남 갑 유권자 여러분, 광주를 찾으면 언제나 그렇듯이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가장 중심에 섰던 광주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명실상부하게 집권 여당 민주당의 중심에 서 주십사 호소 말씀드리러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만든 광주 시민이 남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성공을 이끌어 주시고 모두가 함께 힘을 다시 합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광주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자고 호소 말씀드리고자 찾아뵙습니다. 와서 보니까 괜히 왔다 싶습니다. 윤영도 후보가 이미 너무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뭘 보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상 유례가 없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받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광주가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앞에 무릎 꿇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위기 때마다 우리는 더 똘똘 뭉쳐서 항상 이겨왔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위대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힘을 합할 수 있는 데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공개하고 함께 이겨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지도자 여러분께서 뽑아주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라 정부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대통령, 투명하게 일하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 또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게 좀 더 많은 격려와 힘을 주시고 이 정부를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만드셨듯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선거가 시작돼서 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4일째 수도권을 돌아봤는데요. 전국적으로는 과연 어느 당이 일당이 될 것이냐, 최종적으로는 한 석 두 석을 두고 다퉈야 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이 선거 후에는 혼란이냐 안정이냐, 지금처럼 우리가 국민과 대통령과 정부가 힘을 합해서 똘똘 뭉쳐서 더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도 우리 국민들께서 보기 싫어하는 정치의 대립, 갈등, 정쟁 속에 빠져들 것이냐, 이것이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저는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이 선거의 의미를 읽고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가 갖고 있는 전국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도 함께 봐주십사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단 한 석이라도 지금 저렇게 이 위기 속에서도 정권 심판을 외치는 미래통합당이 단 한 석이라도 전국적으로 많아서 일당의 지위를 지금 민주당이 놓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다가올 정치적 혼란, 위기,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호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믿을 수 있는 대통령, 투명하게 일하는 정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나라가 모범국가구나, 우리는 대한민국이구나, 우리는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 모든 국민들 가슴 한켠에 사라지지 않는 아쉬움, 국회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반만 닮았으면 하는 아쉬움 늘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20대 국회는 막말과 폭력과 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오죽하면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썼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정치를 새롭게 하자, 국회를 새로 만들자, 새로운 일꾼들 보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우리도 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나아지면 대한민국은 지금 바로 선진국이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 전국적 열망에 앞장서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모든 국민의 열망을 광주는 알고 우리는 먼저 실천했다, 광주는 새로움을 선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립니다. 여기 윤영덕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0년에 국회의원 됐을 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요. 저는 사실 그때 민주화운동 시절에 제 모든 것을 바쳐 열심히 살긴 했지만 그다지 돌아보면 준비가 되어 있질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셨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지금은 쓸만한 일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여기 서 있는 이 윤영덕 후보는 필요한 시절에, 젊은 날 민주화운동 시절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멀리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부도 더 하고 항상 지역사회 서민들의 숨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역의 시민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을 정책으로 만들어낼지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선거 캠프에서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저는 비서실장으로, 우리 윤영덕 후보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와서 훨씬 더 전국적으로 넓고 큰 경험을 했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넘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저 임종석이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과연 윤영덕 초선 뽑아서 중앙부대 가서 힘이나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임종석이 윤영덕 손을 꽉 잡고 윤영덕 같은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도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호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광주의 선택은 전국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번 총선을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단순히 광주의 시간으로만 남지 않고 이번 전체 총선 전 국민의 선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일꾼, 준비된 일꾼 윤영덕을 보내서 광주의 정치를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위대한 국민, 믿을 수 있는 대통령, 투명하게 일하는 정부,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일하는 국회, 드디어 이 나라가 국민을 닮은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행사해 주십사 다시 한번 거듭 호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석! 임정석!